오늘은 강재인을 향한 황기찬의 집착이 폭주하게 되고 강세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호의 친부가 태호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또한 서서히 돌아오는 기만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기찬이 강재인을 향해 나도 당신 사랑할 자격 있어 라고 말한 순간부터 균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파열음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그 끝은 누구의 파멸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이미 강세리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향해 서늘하게 말했죠. 강세리, 이혼하자. 지호는 두고 나가. 내가 키울 거니까. 그 말은 한순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세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어요.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두고 나가? 하지만 황기찬은 단호했죠.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야.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해. 강재인과 아이까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 순간 강세리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다시 강하게 고정됐습니다. 그녀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지호의 진짜 아버지가 이태호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요. 강세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당신, 강재인 만나고 싶으면 만나. 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해. 난 절대로 안 나가. 이 말에 황기찬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세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강재인에게 향해 있었죠. 문제는 강재인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에게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난 강세리가 아니야. 주인 있는 물건 훔치는 악취미 없어. 그녀의 차가운 한마디는 황기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오히려 더 강박적으로 재인을 붙잡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관찰한 사람은 김도윤이었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곁을 지키며 묻습니다. 재인 씨, 기찬 씨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요. 흔들리지 말아요. 재인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도윤 씨, 나 괜찮아요. 그냥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그래요. 하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의 집착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도윤의 따뜻함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혼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이태호는 강세리를 압박하며 비밀을 들춰내려 했습니다. 강세리, 지호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숨겨도 언젠간 드러나. 그때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을 거다. 강세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황기만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에서 떨어진 뒤 머리를 다쳐 바보가 된 듯했던 그는 어느 날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밀렸어. 계단에서 강세리가 날 밀었어. 노숙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세리를 두둔하고 감싸왔지만 기만의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이 나오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강세리를 바라보며 물었죠. 세리야, 이게 무슨 말이니? 내가 정말 기만이를 밀었다는 거야? 강세리는 당황했지만 곧 억지로 웃어넘겼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를 원망하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나 황기만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는 듯 또렷했고 그 말은 곧 황기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강세리, 이게 사실이야? 내가 형을 계단에서 민 거냐고. 강세리는 단호히 부인했지만 황기찬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편 강재인이 강세리의 노트북을 뒤지다 발견한 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모든 진실을 뒤엎을 수 있는 이중계약 증거였는데요. 순간 강재인의 손끝은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강세리,
네가 뭘 감추고 있는지. 한편 강재인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김도윤을 찾아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도윤 씨, 제가 세리 노트북을 봤는데요. HN컴퍼니랑 이중 계약한 서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캐서린 메일로 로그인돼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제인 씨, 이건 우리 둘만 알면 위험해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은밀히 공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세리의 주변을 더 깊게 파고들었고 도윤은 회사의 문서 기록을 추적하며 하나씩 정황을 모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건 세리가 단순히 회사를 배신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태호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까지도 이중 계약을 벌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세리는 물론 황기찬까지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이미 세리를 믿지 않았고 세리의 비밀을 캐내려는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건 세리가 단순히 회사와 황기찬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태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었죠. 황기찬은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세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 이제 당신은 내 옆에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 내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2번 다시는 못 참아. 세리는 울먹이며 애써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아내잖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밀어낼 수 있어요? 당신까지 등을 돌리면 난 정말 끝이야. 그러나 기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을 만든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강세리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압박에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황기찬의 불신, 이태호의 위협, 강재인과 김도윤의 의심까지. 어느 쪽에서도 숨을 고를 틈이 없었죠. 그러던 중 강재인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과 마주했습니다. 이중계약 증거를 폭로하느냐 아니면 더 큰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느냐. 김도윤은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제인 씨, 우리가 지금 이걸 공개하면 세리 씨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찬 씨도 타격을 입고 회사 전체가 흔들려요. 하지만 시간을 끌면 더 큰 폭탄이 터질 수도 있죠. 강재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태호는 점점 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세리를 압박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강세리, 이제 곧 지호를 데려올 거야. 당신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준비가 끝났어. 세리는 절망에 휩싸였고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비밀까지 이용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강세리는 점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조여오는 시선과 의심, 그리고 차갑게 쏟아지는 말들. 무엇보다 황기찬의 눈빛이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집에서도 세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는 짧고 건조했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추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세리, 당신은 이제 내 옆에 있어도 내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은 세리의 가슴을 철저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이중계약을 벌인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태호의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세리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모두 날 몰아세우지만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하지 않아. 나 혼자 버텨야 해. 하지만 세리의 계획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직원들은 세리의 뒤에서 수군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강재인은 노트북에서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며 김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 증거 이제 곧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끌면 끌수록 강세리가 먼저 손을 쓸지도 몰라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인 씨,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회사까지 같이 무너져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제인의 눈에는 깊은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태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세리 앞에 나타나 선언했습니다. 강세리, 지호를 곧 내 곁으로 데려올 거야. 당신이 막을 수 없을 만큼 준비는 이미 끝났어. 당신은 이제 선택할 시간이 없어. 세리는 손이 떨리며 반박했습니다. 태호 씨, 제발 그만해요. 당신이 그러면 나 진짜 끝장나요. 태호는 냉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끝장은 당신이 아니라 이미 내 아들을 가로챈 당신의 인생이야. 세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너진다면 모두를 끌어내릴 각오였죠. 그리고 드디어 사건은 폭발했습니다. 황기찬이 집무실에서 우연히 세리의 메일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메일인 줄 알았지만 첨부 파일 속에는 H&컴퍼니와의 이중 계약 문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강세리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입술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보,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태호 씨가 그 사람이 지호 얘기를 들먹이면서 날 협박했어요. 나 혼자서 막으려다 보니. 하지만 기차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강세리, 핑계대지 마. 날 또 속이려는 거야? 이제는 당신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 그 순간 세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찬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사랑이나 연민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죠. 한편 노숙자는 다시 치킨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 문을 열 듯 거침없는 발걸음이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탁 치킨집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정윤이, 내가 감히 날 속여서 내 돈을 빼서 그 땅 투자라며 속여서 60억을 뜯어갔잖아. 그 돈 내놔. 당장 내놔. 가게 안은 순간 숨이 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젓가락을 들고 멈췄고 직원들도 손을 멈춘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윤이는 노숙자의 광기를 꿰뚫어보듯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노숙자, 당신 정말 한치도 변하지 않았네. 그 돈은 내 남편 보험금이었어.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꿀꺽해서 혼자 호의호식하며 산 돈이지. 내가 되찾은 거야. 당신 돈이 아니야. 노숙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마우스. 내 남편 보험금이든 뭐든 그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내 돈이야. 내가 고생해서 지켜온 돈이라고. 내가 날 속여서 사기친 거야. 정윤이는 피식 웃으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생이라니. 당신이 언제 고생을 했어? 뻔뻔하기가 짝이 없네. 내 남편 보험금을 꿀꺽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뿐이잖아. 나한테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말하지 마. 당신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 노숙자는 주위 시선을 의식했는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내 돈은 내 돈이야. 넌 날 무너뜨릴 수 없어. 정윤이, 넌 언젠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시선이 노숙자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황기찬은 집에서 노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남의 보험금을 꿀꺽해 수십 년 동안 혼자 잘 살았던 게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돈을 내놔라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도 가족도 다 돈으로만 따지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노숙자는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세상은 돈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난 가진 걸 지켰을 뿐이야. 정윤이 따위가 날 무너뜨릴 순 없어. 황기찬은 분노에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까요? 결국 다 떠났잖아요. 존경도 사랑도 다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돈에 취해 사는 외로운 사람일 뿐이에요. 노숙자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다시 억지를 부리듯 외쳤습니다. 그래도 돈만 있으면 난 무너지지 않아.
그 순간 황기찬의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강세리가 급히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하지만 황기찬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강세리, 내가 진심으로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내가 무너지면 내가 얻을 게 뭔지 그거부터 생각하고 있잖아. 강세리는 잠시 굳어졌지만 곧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보, 세상은 결국 돈 가진 사람이 웃는 거야. 당신은 정의를 말하지만 결국 쓰러지는 건 당신이지. 황기찬은 절망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리, 내 옆에 있는 게 내 인생 가장 큰 불행이었다. 한편 정호성은 정윤이와 마주 앉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나,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아. 동네에서 벌써 다 알아. 우리가 노숙자 돈을 뺏었다는 얘기까지 떠돌고 있잖아. 정윤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성아, 겁먹지 마라. 우리가 뺏은 게 아니라 되찾은 거야. 노숙자가 신고라도 할까 걱정돼. 못해. 신고하는 순간 자기 과거가 다 드러나거든. 우리한테 은혜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면서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이니까. 정호성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한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김도윤은 황기찬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앞에 서서 혼자 고통을 참아내려는 황기찬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강재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인 씨, 황기찬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계속 버티기만 하면 위험해질 겁니다. 강재인은 차갑게 눈길을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도윤 씨, 그 사람 일은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우린 서로 도울 수 없는 사이예요. 제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꼬이기만 할 거예요. 도윤은 그녀의 단호한 말에 잠시 침묵했지만 그 눈빛에 맺힌 흔들림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인 씨 마음은 여전히 복잡해. 하지만 기찬과는 끝내 도울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겠지. 며칠 뒤 노숙자는 또다시 치킨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윤이, 내가 내 돈 60억 훔쳐간 거 다 알아. 그 돈 내놔. 안 그러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윤이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들으세요. 저 돈은 제 남편 보험금이었어요. 원래 제 가족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가 수십 년 동안 꿀꺽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오성과 제가 되찾은 거예요. 누가 도둑인지 이제는 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노숙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고 어떤 이는 정윤이를 향해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돈은 내 돈이야. 난 절대 포기 안 해. 그날 밤 황기찬은 방 안에서 홀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재인 은호 그리고 과거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또다시 몰려온 극심한 복통. 황기찬은 바닥에 쓰러지며 휴대폰을 움켜쥐었지만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몸부림치며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황기찬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오가며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의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세리는 병원 대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남편의 안위를 걱정한다기보다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계산하는 듯 복잡했습니다. 기찬 씨가 쓰러지면 결국 내가 모든 걸 쥐게 되는 건가?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건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노숙자가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찬아, 이게 다 정윤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내 돈 60억을 훔쳐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곧장 일어나 노숙자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지금 아들이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돈 얘기뿐이에요. 정윤이 때문이라니요? 어머님이 남의 보험금 꿀꺽해서 평생 호의호식한 건 기억도 못합니까? 노숙자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닥쳐 마우스. 네가 뭘 알아. 난 잘못한 거 없어. 그 돈은 내 손에 들어온 내 돈이야. 기찬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정윤이 탓이라고. 내 돈을 빼앗아가서 집안이 흔들린 거잖아. 강세리는 분노를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병원에서 황기찬이 실려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복도에서 마주친 강재인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윤 씨, 여기 왜 왔어요? 재인 씨, 황기찬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일은 이제 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윤 씨도 알잖아요. 우린 서로 도울 수 없는 사이예요. 재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을 읽어냈습니다. 재인 씨,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에요. 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지켜야 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최자영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황기찬은 손가락을 떨며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억 속 장면이 뚜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재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던,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던 그날의 자신. 그는 그때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 빛나 보였을까? 재인이에게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그 말, 그게 거짓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난 변해버렸을까? 언제부터 사랑보다 욕망이 앞서게 됐을까? 후회로 물들었습니다. 앞으로 기찬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보다 앞섰던 욕망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